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1기 멤버이자 평택의 테라뷰티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신 안나경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일아트라는 직업 하나 가지고 제조업, 도소매업, 그 다음에 출판업, 교재 출판, 강의, 뭐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모두 출판을 했네요. 네. 멀티가 되는 그렇죠. 네. 내일 얼마 안 된 친구들 이렇게 학원 문의도 물어봐요. 네. 얼마나 배워야 돼요? 얼마나 하면 잘해요? 얼마나 하면 창업해요? 아니면 얼마나 해야 자격증 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취미면 그 질문도 맞긴 하지만 직업이면 앞으로 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또 이제 몇 년 차가 됐든 또 그 단계에서 또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대표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이 질문이면 어떻게라도 답을 해주겠어요. 근데 재료 얼마큼 들어요? 아 정말? 재료 얼마 들어요? 다 따서 나가는 데까지 아니면 뭐 몇 개 들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많이 들고요. 연습 안 하시면 네. 다 새 것 같을 수 있죠. 네.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이런 질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비싼 거, 싼 거, 프로페셔널용, 셀프용, 리테일용 많이 써보면 좋아요. 맞아요. 사실 기술자는 내가 스스로 써보고 차이점을 느끼고 내가 또 얘의 장단점, 저 아이의 장단점을 내가 제형 체크를 할 수 있어야 온전한 기술자고 또 이 제형을 맞아요. 내가 파악해보려고 해보고 어차피 우리 평생 할 거라 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끝까지려면. 네일아트뿐만 아니라 미용뿐만 뭘 아니라 비슷해요. 모든 직업이 돈 들어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도 무지 많이 들거든요. 단 돈은 들지만 지금 들어도 되는 돈, 나중에 해도 되는 돈, 안 들어도 되는 돈을 멘토한테 상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언을 받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답을 해주기도 참 애매하고. 근데 그건 약간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내가 뭐 제일 하고 싶은지 내 말. 그리고 내가 이걸 뭐가 과연 제일 해낼 나랑 수 있을까? 잘 이런 거. 맞는지 내가 이게 재밌는지가 결정됐으면 그 다음은 그걸 어떻게 잘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더 준비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게 아닌 그 어떠한 업종이든 수업료 재료비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노력을 안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어차피 없어요. 무슨 컴퓨터 학과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여기서 수업료라는 걸 투자 안 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 안 하고 가질 수 있는 건 어차피 없어요. 내게 되지 않거든요. 네. 어떤 연령대가 많이 와요? 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7, 80%는 30대와 40대 초반의 라인이 가장 많은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쵸.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그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막 아이 유치원 이제, 가고 하면서 뭔가 직업 단절이었다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해서 직업을 그런 바꿔보고 싶은 분들. 그럴 때.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젊었을 때 미용을 꼭 해보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여건이 잘 안 돼서 못하고 못했는데 한번 이제라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이건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봉사의 목적도 좀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 원장님은 아산 신세계 아카데미 몇 년 운영하셨죠? 7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평택 테라뷰티 다시 아카데미는 기억했죠. 올해 다니던 학원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원을 다 이수하지 못했어. 네. 근데 학원이 폐업을 했어.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생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학원에서 낸 금액만큼 강의료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교재비가 얼마 기재돼서 학원에 직인이 찍힌 영수증 발부를 꼭 갖고 계시고, 저는 참 희한한 게 타 학원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남아있는 수업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뭘 배웠는지 한 명도 모르세요. 처음에 학원에 입학할 때 입학원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생교육 같은 거. 그것도 본원에 한 부, 수강생께 한 부를 드리거든요.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잊어먹지 말고
주는 건데도 못 챙기면 안 되니 잘 관측하시고 내가 뭘 배워야 될지는 내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도 확인하시고 사인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명칭이 뭐죠? 라고까지. 이건 사실 양쪽에 다 도움이 돼.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나는 이걸 안 배웠다라고 할 때 아니다, 너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진도에 사인을 했고 이미 이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고, 맞아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봐봐라, 내가 학원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네. 수업을 했지만 여기는 안 한 게 맞습니다가 되니까 사실 서류적인 건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춘지 먼저 아카데미를 알아볼 때 그거부터 또 확인을 하는 것도 본인 그러니까 약간 체계적으로 잘 돼 있을수록 서로 네. 보호가 잘 돼.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우선 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잘 가리키기 전에 이 학생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선생님의 의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채찍을 해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당근을 줘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가리키기 이전에 이 친구들의 성향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그래야 또 흡수가 빨라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정반대로 되면 이 아이가 시너지가 안 돼.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학원 망해요. 선생님은 돗자리도 깔아야 되고 엄마도 돼야 되고 언니도 돼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과의 그리고 그런 이게 인간관계 신뢰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세대가 변하면서 또 학생들 성향과 스타일도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가끔 깜짝깜짝 놀래. 쫓아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리고 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센스도 늘었어. 그리고 눈치도 빨라졌어. 근데 자기 마인드가 더 강해졌어. 확실한 대신 틀에서 안 벗어나요.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대나무 같아요. 부러져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안타깝죠. 진짜 우리 때 배우는 학생의 태도와는 또 달라. 되게 계속 변화하더라고요. 가르치면서도 공부가 돼. 아, 요즘 친구들은 이렇구나. 변하는 세대에 따라서 저희도 자꾸 변해가야 되면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흐름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좀 가끔 버거울 때가 많아요. 모든 강사는 베이직을 가리키는데 뭐 붓 들고 내리고 눌러주는 힘에 따라서 얘는 A를 지적하지만 얘는 A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얘는 B 보고 하라 그랬는데 너는 B 절대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30명과 똑같은 교육을 하면 강사는 편해. 근데 30명이 모두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그 중에 누군가는 버려야. 근데 내가 다르게 말함으로써 이 베이직 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를 끌고 가기 그치, 위한 나고자 없이 다 같이 가는 보면 될것 거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맞춤형 교육, 1대1 교육이라는 게 아, 그렇지. 네, 이런 그 의미로 이 다른 받아들이면 될 스텝이 것 같아요. 그 맞춤형 교육. 네, 1대1. 진도가 다 틀리니까. 성향도 틀리니까. 그런 디테일을 사실은 잡아주는 선생님이 되게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 이런 불만이 있어. 내일을 배우는데 아트는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 근데 원래 아트는 자격증반이나 기초과정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오해가 있어. 내일 아트라서 가끔 어떤 분이 뜬금없이 학원을 다녔는데 아트를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 근데 이거는 원래 상담할 때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격증반을 들었거나 기초과정을 하고 있다면 아트 수업 시간은 원래 없어요. 포함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진도표나 이런 걸 쓸 때 보면 이 학생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기재하는 난에 내일 아트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국가 자격증반 이라고 또 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지 그런 문의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거 모든 강사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 같이 병행해야 좋은데 훨씬 그래서 빨라지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월수금은 기술 종목하고 화목의 아트 종목을 이렇게 수업을 가야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습득하는 밸런스가 단축될 수 맞죠. 있어. 네. 근데 사실 이제 아카데미 운영할 때 이제 학원비가 좀 많이 비싸면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재료비가 비싸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자격증부터 그렇죠. 자격증 취득이 되고 나면 내가 또 필요에 의해서 네. 아트반이라든가 살롱옥반을 해라. 자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율이지만 자율이 아니야. 얘까지는 의무야. 거의 그쵸? 자율이지만 자율은 아니에요. 초중고처럼? 그치. 왜냐면은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하기엔 너무 버겁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스스로 조금 느끼게 되죠. 물론 그건 차후에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자율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직업을 가기 위해서 이 아이는 약간 저는 필수 사항이다. 드릴까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요즘엔 많이 사용하죠. 네, 대학교 입학하는 첫 번째 기준이 서류에 자격증 많이 취득한 사람이 일수입니다. 성인분들은 목표가 한 과목을 가지고도 취업이나 직업군을 바꾸거나 차명이든
한 과목을 다 하고 나서 또 다른 과목도 관심 있어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성인은 가능한데 학생은 안 돼. 원서에서 그럴 때는 밀려버리니까. 시간을 학생들은 사실 대학교 진학이 1순위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도 토탈로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사실 다 섭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기초를 샵에서 개인 수강을 받던 아카데미를 가던 기초 수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를 진행을 가서 레벨업된 수업을 받다 보면 기초 수업이 없다 보니까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은 이것도 있어. 아직 내가 뭘 더 하고 싶은지 모르는 학생이 많고 네. 내가 네일도 관심 있고 메이크업도 관심 있고 헤어도 관심 있고 이럴 수가 있고 학생 마음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배우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이가 숨겨진 잠재력 같은 걸 자꾸 끄집어 내주려고 하고 미리 발견해 주는 것도 좀 몫이라고 생각해서 네일 아트로 확고한 친구들이 있고 메이크업으로 확고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서 직업군이 뭐뭐 있고 이렇게 가면 돼. 하지만 부전공 타전공도 공부는 놓치지 말아야 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짜주는 경우가 조금 보편적이긴 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학생은 골고루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저는 사실 나이에 따라서도 교육이 네. 있잖아. 맞아요. 아예 어린 학생이야. 그러면 자격증부터 단계별로 스텝 바이로 착착 올라가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기초가 탄탄하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분들은 일단은 자격증과 창업을 위한 실무만 먼저 지각적으로 하길 원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이제 아이 낳고 조금의 여력이 생겨서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해보려고요 하는 분은 아직 창업의 의지는 없어. 없어. 그리고 아이들처럼 단계를 밟기에는 그만한 열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셀프보단 낫게 약간 차밍 같은. 내가 네. 할 수 있는 차밍 같은 수를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상담을 오시면은 맞아요. 나이대를 보고 이미 거의 직장 다니시나요? 혹시 맞아요. 주부님인가요? 여기서도 조금 많이 맞아요. 플랜이 바뀌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은 직업의 전환을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네. 약간 이렇게 단계를 밟고 싶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네. 거기에 소수가 이제 좀 그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차밍이라도 기초부터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네. 맞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쵸. 아카데미 하기 전에 사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플랜을 짜드릴 때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다 듣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런 걸 고려해서 좀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그리고 현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과목을 왜 배우려는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를 배울 거면 네일 아트 하나만 하실 건지 속눈썹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자격증이 다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자격증도 같이 추천해드리는 플랜을 짜드려요. 하지만 헤어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성인분들 아니면 직업군을 바꾸는 분들은 이런 플랜이 가능한데 대학교 진입한 학생들하고는 약간 플랜 자체가 많이 틀려서 학생은 골고루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 그 대신 이제 성향이나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도 사실 무시를 못해서 그것까지 토탈로 아이는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부모님은 여러 여건으로 NO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는 지방대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진입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성향으로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있고 보편적인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플랜을 짜야 돼서 사실 학생들 컨트롤이 완전한 온전체는 아니잖아요. 온전체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하여튼 기술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돈은 뭐래도 들잖아요. 노력,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려면 일단은 내가 좋아야 돼.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냥 해서는 절대 경력자가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해야 돼. 또 하나 미용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상담하러 오시거나 주변에서 배움의 거를 이렇게 건네받았을 때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게 조언을 저희한테 올 때 맨 마지막에 와요. 사실 현 시스템에 현장에서 있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사실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용을 전혀 모르거나 옛날 옛적에 배웠거나 언니, 옆집 동생, 친척 뭐 이렇게 미용이랑 관련이 없거나 슬럼프나 어려운 상황을 못 견디고 주저앉았거나 그러니까 자문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현명하다고 내 생각을 하는 친구한테 구하고 내일을 안 하시는 분한테 구하는 구하고 거죠. 네 그게 정말 안 돼. 그게 벌써 여기에 탁 틀에 박히셔서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느 시대 살고 계시나 이럴 때도 좀 안타까운데, 자문은 샵 오픈이 궁금하시면 샵을 샵으로. 오래 운영하신 분. 네. 그리고 내가 강의가 궁금하면 강의를 오래 강사. 하신 분. 네. 내가 아카데미가 궁금하면 아카데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샵이 좋아요. 원장님은 더 뭐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많은데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나 진짜 잘 가르치거든. 정정. 나는 잘 가르쳐 드릴 자신이 500% 이상인데,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학생분들의 성향 파악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멘토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예쁘기도 하지만 그냥 예쁨이 아니라 저보다는 어리겠거니 이렇게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 NCJ 타이틀에 아우라가 비치는 게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고 저분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또 대표님이 그런 기회도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처럼만 되면 천하를 호령하리라 막 약간 이런 부푼 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 오늘 밥 사야 돼? 진심이에요. 이런 말 전 대표님한테 제 속마음을 잘 말 안 하는데, 런칭할 때 그때처럼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고 그 옆에 제가 계속 있어서 영광이고, 그 첫인상이 지금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오늘 되게 거하게 밥 사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저 첫인상이 진짜 그랬어요. 되게 부러웠고 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뭐 사야 돼? 그 시간이 어땠는지. 어렵습니다. 아, 네. 어려웠고 적응이 안 되고 남의 집에 와 있는 느낌이고 친정인데? 친정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남들 같아? 네,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제스처를 이 못하겠어요. 버전은 왜냐면 안나경 원장님 이런 버전은 우리랑 작업 오래 했지만 할 일 없어. 이렇게 수다 영상. 이상해요. 다음부터는 뭔가 붓이나 뭔가 냄새 나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어색합니다. 다시 오늘 했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면 돼요. 네, 네. 저희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안녕. 바이. 원장님 오늘 혹시 촬영 어떠셨어요? 매번 하는 촬영이지만 늘 긴장되고요. 늘 실수할까봐 혀가 버버버버버버링 되고요, 꼬이고요. 하지만 대표님과 함께하는 촬영은 늘 즐거워요. 마무리가 늘 아쉬운 촬영이고, 항상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옆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